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그날의 일은 단순한 비행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감동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수석 승무원 에밀리아입니다. 벌써 25년 차 승무원이죠. 제가 한국을 처음 경험한 건 2000년, 제가 승무원 2년 차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EK322편이 제 첫 장거리 비행이었죠.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의 모든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효율성, 그리고 곳곳에서 만나는 친절한 미소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2014년 12월의 어느 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비행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EK322편, 제가 수천 번도 더 비행했던 그 노선이었죠. 탑승객 412명, 평소보다 조금 많은 인원이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륙 후 6시간이 지날 무렵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한 난기류와 함께 기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우측 엔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Attention all crew, prepare for emergency landing. This is not a drill. 모든 승무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항인 제주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쪽 엔진만으로요. 설상가상으로 제주 지역의 기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부분의 승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 승객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승객이 저희에게 다가왔죠. 그는 자신을 대한항공 전직 기장 강성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제가 32년간 비행기를 운항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익숙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강성진 기장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승무원들과 협력하여 기내의 무게 분포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는 비행기의 균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유창했어요. 외국인 승객들에게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설명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비행기에 장착된 여러 안전장치 중 하나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이런 상황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제주공항은 이미 비상 착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이런 경우 공항에서도 어떠한 준비로 우리를 기다려주는지 자세하게 승객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강성진 기장 외에 저희 승무원을 도와주는 한국인 분들이 계셨어요. 당시 기내에는 3명의 한국인 의사와 5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한 의사는 심장 질환자들을 담당하고 다른 의사는 임산부와 노약자를, 마지막 한 분은 어린이들을 맡아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주었죠. 또한 군인 출신이라고 하는 한 승객은 비상탈출 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파악하고 도울 사람들을 미리 지정해두고 저희 승무원에게 무엇을 도우며 되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기내에서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가 비상 착륙하게 될 제주공항 또한 바쁘게 움직여 주었어요. 제주공항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우리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약 3분 만에 제주공항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선 비상 착륙 허가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공항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기내에도 들렸습니다.
EK322 제주공항입니다. 활주로 공육을 클리어했습니다. 구조대가 대기 중입니다. 바람은 4시 방향에서 초속 18m, 강우량은 시간당 28mm입니다. 안전한 착륙을 기원하겠습니다. 관제사에 침착하면서도 전문적인 목소리는 기장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비상 착륙을 위한 준비 과정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승객들도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어요. 강성진 기장은 비상 착륙 자세를 직접 시범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죠. 머리를 앞좌석에 기대실 때는 이마가 아닌 이마 위쪽이 닿도록 하세요. 충격이 가장 적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반드시 본인 것부터 착용하신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본인이 정신을 잃으면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문적인 설명은 승객들의 공포를 줄여주었고 오히려 비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제주공항에 접근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시정은 200m 이하로 떨어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첫 번째 착륙 시도에서 우리는 활주로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기장이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하는 순간 기내에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더욱 불안에 떨며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 중에도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기내의 긴장감은 말할 수 없이 극도로 심해졌어요. 그때 강성진 기장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고 어라운드라고 하는 매우 안전한 절차입니다. 기장님이 더 안전한 착륙을 위해 내린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설명을 들은 승객들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두 번째 착륙 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연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모든 승객들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내에서 조용한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점차 여러 명으로 늘어났죠.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평화로운 노래는 기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외국인 승객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내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착륙 시도.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으로부터 마지막 기상 정보가 들려왔어요. EK322 기상 일시적 호전. 시정 800m 풍속 감소 중.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굿럭. 기장의 음성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race for landing. 착륙을 준비하라는 기장의 음성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커튼을 걷어내듯 갑자기 비가 멎었고 시야가 열렸어요. 불과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죠. 착륙 과정은 여전히 험난했어요. 한쪽 엔진으로 인한 심한 흔들림, 젖은 활주로, 그리고 여전히 강한 측풍까지.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부 승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러나 더 감동적인 장면은 그 후에 펼쳐졌어요.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제주공항의 직원들과 구조대원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승객 한 명 한 명을 우산으로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공항 내 모든 상점이 문을 열고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고 따뜻한 담요로 불안에 휩싸였던 승객들을 맞아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착륙 후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 과정에서 침착하게 모든 승객을 도왔던 강성진 기장의 이야기예요. 그 한국인 전직 기장은 사실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는 은퇴 후 해외에 살고 있는데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중이었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이미 극심한 흉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상 착륙 직전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후에 그의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었죠. 아버지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기장이다. 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편지였는데 그날 그분이 안 계셨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직접 운항을 하시는 기장님은 아니었지만 기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승객들을 불안하지 않게 통솔해 주시는 모습은 승무원으로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또 그날 기내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죠. 성가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한 할머니의 사연도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기내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주변의 소리로 공포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노래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시작된 노래가 나중에는 외국인들도 영어로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면서 그때 그 평화로운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비상 착륙을 준비하는 기내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평화로웠죠. 또 다른 승객 중에는 고도 공포증이 있는 발레리나가 있었어요.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어린아이를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잊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이야기 덕분에 주변 아이들은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날 그 기내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착륙 직후 저는 제주공항의 또 다른 면모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작은 섬의 공항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우리 비행기가 멈춘 직후 마치 군대의 특수부대처럼 정비팀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의 비상 상황이 통보된 직후부터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F1 레이싱팀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항공사의 수석 정비사가 한 말이에요. 제주공항 정비팀은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준비성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항공기의 엔진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바이 본사의 정비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품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국제적인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아랍어, 영어는 물론 우리 정비팀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인보드 팬 카우리 델라미네이션 현상이 확인됩니다. 에이쿠스틱 패널 부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팀장이 영어로 전달한 내용에 우리 팀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항공 정비 용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사들이 쓰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에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정비 통제센터는 전 세계 항공사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항공기에 어떤 문제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이곳은 작은 섬의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중요한 허브 공항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 정비팀장 박신영 씨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단 6시간 만에 우리 비행기의 엔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는 두바이 본사의 정비팀도 놀랄 만한 속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사로 회항하는 것보다 제주에서 수리를 받는 게 더 안전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항공사의 정비 책임자가 한 말이에요.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비상 착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승무원 교육 과정에서 이 사례를 자주 언급하게 되었고 에미레이트 항공은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에 이 사례를 포함시켰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고 한 달 후에 받은 한 편지였습니다. 그날의 한국인 승객들이 모여 만든 작은 책자였죠. 그들은 그날의 경험을 각자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에게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느낀 그날의 감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인들의 정문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시민의식,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들은 단순한 미담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비상 착륙 사건 이후에도 한국 노선에서는 매번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치매를 앓는 일본인 노인이 혼자 비행기에 탔다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자신의 부모를 돌보듯 그분을 챙겼어요. 8시간의 비행 동안 번갈아가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렸죠. 또 다른 날에는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되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불만을 표시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오히려 정비사들을 걱정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정비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점검하실 수 있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승객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자주 한국 노선을 지원했어요. 특히 인천공항의 변화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2000년 제가 처음 봤던 인천공항도 충분히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모습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느껴질 정도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완벽해 보이는 시설을 왜 계속 바꾸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들은 완벽이라는 말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스마트 공항으로의 진화였어요. 한 번은 제가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려고 카운터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인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직도 종이 명단을 사용하시나요? 저희 시스템을 한번 써보세요. 그가 보여준 것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모든 승객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잠재적 문제를 감지해 알려주었죠. 이런 시스템은 두바이에도 없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구형 시스템인데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에요. 인천공항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세련되게 녹여낸 공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휴게 공간, K-팝 스타들의 공연이 열리는 중앙광장, 한식의 맛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레스토랑들. 또한 한국적인 것들뿐 아니라 공연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공연들과 외국인들도 친숙한 클래식 연주까지 준비함에 섬세함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컬처 큐레이터라는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안내원이 아닌 한국 문화의 전문가였어요. 한 번은 제가 한 큐레이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공항이 아닌 한국 문화의 첫 인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심지어 한식 맛보기 수업도 받는다니까요.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이런 첨단 기술 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미였죠. 2023년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날 저는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천공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청소부 할머니께서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가씨,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서 우리 딸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차인데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져서 좀 편할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는 25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6개월 후면 25년간의 승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동료들이 은퇴 후의 계획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워하죠. 두바이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심지어 제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지난해 저는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한국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도 좋았지만 특히 부산의 바닷가 마을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예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집이에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동안 동네 주민들과 인연이 되어 벌써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았고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심지어 한 이웃집 할머니께서는 제가 이사 오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죠. 은퇴 후에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아래층을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꾸미려고 해요. 에밀리아의 하늘정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전 세계의 친구들, 특히 그 비상 착륙 때 만났던 승객들이 벌써부터 방문을 약속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문화교류 모임을 열 계획이에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비상 착륙 때처럼 위기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어서예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어부터요. 지난 3년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왔지만 아직도 뉴스를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특히 한식에 매료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는데 한국인 친구가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해주더군요.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중동 요리와 한식을 퓨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계획도 있어요. 제 계획이 너무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은퇴 계획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지난 25년간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녔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교류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적 가치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 제 오랜 친구가 물었어요. 에밀리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은 처음이야. 다음 달이면 제 마지막 비행이 시작됩니다. 물론 인천행이에요. 이번에는 특별한 승객들과 함께해요. 그날의 비상 착륙 때 만났던 승객들 중 20명이 제 마지막 비행에 동승하기로 했거든요. 강성진 기장님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적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설 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Korea. For me, this is not just a destination. This is my new beginning, my new home. 한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저의 새로운 집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일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한국의 하늘에서 작은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5년의 비행,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인생.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비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에밀리아의 새로운 출발, 그것도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 채널도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어게인이었습니다.